3단원 외부 지문 The Art of Metaphor, 메타포의 예술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메타포는 여기서 은유법이라 그랬죠? 은유법은 예술이다. 과학이 아니고 예술이다. 메타포는 isn't true, 맞거나 틀리지 않다. 부정문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니다 라는 뜻이죠. 이건 true는 맞고 untrue는 맞지 않는, 틀린이란 뜻인데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리는 것도 아니다. 메타포에는 맞고 틀림이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In any ordinary sense, 어떠한 보통의 의미에서도 any가 들어있으면 어떠한 뭐뭐도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in이 있으니까 어떠한 뭐뭐에서도에서, 이게 에서니까요. 어떠한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하지만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이 가리키는 거는 메타포겠죠. 이 메타포는 여전히 느껴질 수 있다. 여기서 they가 주어고 feel이 동사니까 그것들이 느끼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feel right or wrong, 여기서 feel 형용사 하면 뭐뭐 하게 느끼다 라는 뜻이죠. 옳게 느끼다 혹은 틀리게 느끼다 라는 뜻인데요. 그것들이 옳게 느끼거나 틀리게 느낄 수 있다 하면 메타포가 느낌을 느끼다 라는 말이 되잖아요. 약간 어색하죠. 메타포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아니죠. 그렇게 느껴진다면 또 모를까요? feel이, 여기 나오는 이 feel이 이렇게 느껴지다라는 의미로 이 경우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타포는 옳거나 옳지 않지는 않다. 그러니까 메타포 자체가 옳거나 그르거나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옳거나 그르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거 자체가 옳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다. 이런 말이었어요. 메타포. 근데 어떤 메타포냐면 좋지 않은 메타포는 남긴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남겨둔다. 여기서도 live 목적어 형용사 하면은요, 사실 이거는 오형식 문장인데요. 메타포부터 isn't good까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되어 있는 오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 confused는 목적격 보어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형용사, 여기 이렇게 형용사,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읽을 때는 남겨두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뭐뭐 하게 남겨두다 해야지 우리가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부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onfused라는 이 과거분사는요, 형용사거든요. 과거분사나 현재분사나 모두 다 큰 범주는 형용사입니다. 당신은 압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주어는, 가짜 주어는 이시고요. 진짜 주어는 to feel이에요. 느끼는 것이, 이게 주어니까 이게 주어로 해석해 볼게요. 느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근데 뭐처럼 느끼는 거냐면 like a square wheel, 네모 바퀴. square는 네모고 wheel은 바퀴잖아요. 네모 바퀴처럼 느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은 압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퀴가 네모나면은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는데 바퀴가 네모난 차를 탔으면 승차감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바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굴러가는데 여러분이 네모난 바퀴면은 잘 굴러가겠습니까? 아니면 삐걱거리겠습니까?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스퀘어 웨일 같이 느낀다라는 거는 약간 불편하고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릅니다. 여기서 not은요, 사실 you know, not입니다. 그러니까 you don't know예요. But you don't know what it's like.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but not 앞에 나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지만 아니다 하면서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지만 모른다. You know not이니까요. 하지만 모른다. 무엇 같은지. 여기서 it은 또 가짜 주어고요. 이게 진짜 주어죠. 되는 것. 근데 tired니까 피곤하게 되는 것. as a whale. 고래처럼 피곤하게 되는 것이 무엇 같은지 알지 못한다. 고래 하면 피곤함이 딱 떠오르는 그런 동물은 아니죠. 고래와 피곤함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래처럼 피곤하다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포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메타포는 옳고 그른 것은 없지만 옳고 그르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방금 본 것처럼 네모바퀴처럼 느낀다. 이거는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요. 고래처럼 피곤하다. 이거는요. 이 메타포 자체가 뭐 이제 문장 자체가 틀렸거나 메타포에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니지만 느껴지기에 고래처럼 피곤하다라는 거는 좀 틀리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포의 또 다른 특징이 나오는데요. There is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뭐가 있다냐면은요. paradox, 역설이 있다. 메타포에는 역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메타포들은 거의 항상 말합니다.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죠.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메타포에 역설이 있다라는 거는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인 거. 그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분명히 아닌 걸 말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 거. 근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말한다면 There is an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There isn't. 없습니다. 실제의 것이 없습니다. 이때 것이 받는 거는 elephant죠. 실제 엘리펀트가 없습니다. 진짜로 엘리펀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엘리펀트냐면 찾는 엘리펀트. 피넛 디시, 땅콩 접시를 테이블에서 찾는 그런 엘리펀트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여기서 코끼리가 뭘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코끼리는 의미합니다. 중요한 또는 엄청난 주제, 질문, 논쟁적인 이슈 이런 걸 의미한대요. 코끼리의 메타포적 의미는 바로 어떤 주제였어요. 어떤 이슈였어요. 어떤 질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이슈냐면 분명하고 또는 이 관계되면서 대신 또 여기서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슈를 받을 수도 있고 퀘스천을 받을 수 있고 토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다 OR니까요. OR.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요. 이 대시 받는 거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토픽, 어떤 퀘스천, 어떤 주제냐면 분명하거나 모두가 알고 있는 그것에 관해서 알고 있는 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여기 no가 붙었으니까 주어에 no가 붙었으면은요 동사에 do not mention 이렇게 동사를 부정형으로 쓰지 않더라도 그냥 언급하지 않다라고 부정문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no one이 아무도라는 뜻이니까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다 혹은 원하지 않는다. 디스커스, 논의하기를. 디스커스는 논의하다, 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들 알기는 하지만 아무도 언급하거나 토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주제나 토픽이나 질문, 뭐 이슈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근데 왜 정말 다들 아는데 왜 얘기하기 싫어하냐면 왜냐하면 그것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것이 받는 것은요. 방금 말했던 토픽이나 퀘스천이나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만들기 때문에 적어도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이에요. 적어도 some of them 그들 중에 일부를 불편하게 혹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또 controversial, 논쟁적이게, inflammatory, 뭐 열띠게, 혹은 dangerous, 위험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서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그런 거를 바로 elephant라고 합니다. 이 elephant라고 굳이 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an ant in a room 하면 방 안에 개미가 있다. 되게 쬐끄맣죠. 그러면 그거를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there is an elephant in a room 하면 되게 크죠. 그래서 코끼리를 방 안에 못 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들 아는 그런 코끼리,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코끼리가 방 안에 있으면 모두들 아는데 근데도 모른 척을 한다. There is an elephant in a room 하면 그냥 단순히 코끼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다들 아는데도 그거를 모른 척한다. 왜냐하면 불편해질까봐. 그런 의미로 이러한 약간 관용어구나 속담까지는 아니고 관용어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이러한 메타포를 습니다. 어떤 메타포들은 포함합니다. 단어들을 like나 as 같은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자, 이제 직유법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sweet as honey, 꿀처럼 달콤한.
strong as tree. 나무처럼 단단한. 이런 메타포를 본 적 있으시죠? 사실 우리는 이걸 직유법이라고 하고요. 메타포와 직유법은 다른 거라고 우리는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영어에서는 메타포의 하위 개념으로 시밀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불려집니다. 시밀리라고. 여기서 불려지다 수동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시밀리는 뭐냐면 메타포래요. 하나의 메타포인데 어떤 메타포냐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고 있고요. 인정하는 그것에 비교를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making a comparison 비교를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 비교를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읽어볼게요. 직유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만드는 경향이 있다. 당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메타포는 뭐뭐 하게 한다. 여기서 이 let은 사역동사죠. 뒤에 동사 원형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게 한다.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메타포와 직유법의 차이가 나왔는데요. 직유법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고요. 메타포는 바로 느끼게 만들어준대요. 자, 여기서 take는 예로 들다라는 뜻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메타포를 예로 들자라고 하면서 모든 세상은 무대이다라는 말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을 바꿔서 The world is like a stage라고 세상은 무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단지 더 뭐뭐해 보입니다. seems는 뭐뭐해 보이다라는 뜻이죠. 더 가늘고, thin은 가늘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문맥적인 의미는 얕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따분한, 더 얕고, 그러니까 더 깊이가 없고, 그 다음에 더 따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뭐해 보이다라는 뜻이죠. seem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대 같다. 보다 세상은 무대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깊이 있고 그다음에 더 신선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대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 같은지 아닌지 정말 독자가 생각하게 만드는데 세상은 무대야 이렇게 말하면 독자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왜 그런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타포는 또한 살아 있습니다. 동사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메타포의 세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는 옳고도 그럴 수도 있다. 두 번째 얘기는 메타포엔 역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타포와 시밀리의 차이가 나왔고요. 이제는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벌브, 동사에도 메타포가 있다. 에밀리 디킨슨 유명한 시인인데요. 이 사람은 시작합니다. 시를 I saw no way 나는 길을 보지 못했다 라는 시를 시작합니다. The heavens 하늘은 were stitched 꿰매져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it은 비인칭 주어이고요. 그래서 뜻이 없고요. 우리는 즉시 아는데요. 무엇 같이 느낄지. 그래서 feel like는 뭐뭐 같이 느끼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would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니까 뭐뭐 같이 느낄 것이다. would feel like. 근데 what이 의문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무엇 같이 느낄지. 만약에 하늘이 천이에요. 뭐 직물 같은 거예요. 직물이나 천이에요. 근데 어떤 직물이냐면 꿰매진, shut, 닫힌이란 뜻이죠. 꿰매어져서 닫힌 하늘이 그런 직물과 천이라면 무엇 같이 느낄지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I saw no way라는 나는 길을 못 봤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요, 여기. 길이 없다라면 여러분 절망스럽겠죠. 나아갈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안 보여요. 이건 절망스러울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꿰매져 있었어요. 그리고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sunshot 완전히 천인데 하늘이 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닫혀 있었어요. 꼬매져서. 그러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건 뭔가 푸른 하늘인 거고 하늘이 닫혀 있다라는 건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을 떠올릴 수가 있고 그게 막 거칠게 꿰매져서 닫혀 있었을 때는 어떤 시인의 불안감 같은 것도 투영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사는요. were stitched라는 이 부분인데요. 하늘이 진짜로 꿰매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메타포는 동사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타포는 형용사로도 표현될 수 있다. 조용한 물은
깊게 흐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군가냐면 조용하고 그리고 사려 깊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용한 물은 깊게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the deep matter, 여기서 deep, 이 깊은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matters, 중요합니다. 뭐뭐만큼 많이 중요합니다. as much as는 뭐뭐만큼 많이라는 뜻인데요. 뭐만큼 중요하냐면 고요함과 물이 중요한 것만큼 이 깊이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두가 가리키는 거는 matter를 말하는 겁니다. 중요하다. 부분을 설명하면 still waters run deep 이 표현을 누굴 가리켜서 하냐면 누군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어떤 고요하고 신중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서 still water 이 고요한 물, 그 사람을 고요한 물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 고요하다는 것, 즉 조용하고 신중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뭘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stillness와 이 water가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중요한 만큼이나 이 deep이라는 형용사도 중요합니다. 깊게 흘러서 조용한 거니까요. 이 자연현상을 이해하면은 이 깊게 흐른다는 이 deep이라는 이 단어가 요 표현, 즉 고요한 물은 깊게 흐른다라는 말이 조용한 사람, 신중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이 될 때 이 deep이라는 단어의 역할도 still water만큼이나, 즉 stillness나 water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